우리 모두는 경쟁을 너무 오래 해서 백수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대학을 나오면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대졸이라고 하는 바로 희소가치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 요직을 차지하고 사회의 엘리트가 되어서 지도자로 군림했었습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재산의 규모, 공부를 잘하는 정도 등에 따라서 이미 경쟁은 끝났습니다.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의 서열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죠. 따라서 경쟁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 있었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소수만이 가게 되므로 경쟁은 학력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꿀벌이나 개미가 태어나는 즉시 일하는 자와 지키는 자, 그리고 수컷과 여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경쟁이 가장 빨리 사라진 것처럼요. 경쟁이 빨리 사라진다는 것은 서열이 자연스럽게 빨리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서열에 맞춰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교육 관련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물론 기회를 더 가지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는 드문 현상이었죠. 사법고시를 20대부터 젊어서부터 50대 중반까지 30여 년을 준비했지만 매번 낙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차 시험도 합격했기 때문에 기대를 가졌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는 1차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사법고시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30여 년을 더 준비한 것이죠. 만약 군대에 이병으로 들어가서 30년이 지났다면 지금쯤 장군이 되었을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잉여 인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결국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다른 전문직 시험을 보았지만 여전히 낙방을 계속했습니다. 설령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나이에 취업을 하거나 활동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한테 3번 내지 5번의 사법고시 도전 기회만을 주었다면 더 분발하거나 아니면 빨리 포기해서 다른 직업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잉여인간이 아닌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건전한 체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경쟁을 한 탓에 시간과 돈과 열정과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고 있으니 연애나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을 공부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할 정년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경제 능력과 경제력도 바닥입니다. 한우물을 판다면 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수맥이 전혀 없는 곳에서 30여 년을 우물을 판 격이니 평생토록 헛일, 헛고생만 한 셈이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될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가식과 위선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약 80만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보았는데 그때는 대학교 정원이 9만 명, 전문대도 9만 명 해서 총 18만 명만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고졸, 상고, 공고 졸업으로 끝나서 그들이 필요한 곳에 직장을 얻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대졸 9만 명 대부분을 신입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래서 대졸 실업자는 거의 드물었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간다면 대졸자는 상급, 전문대는 4급, 고졸은 5급이라고 하는 직급과 서열을 매겼습니다. 대학 시험 이후 모든 경쟁은 사라지고 서열이 생기면서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재수, 삼수생은 있었지만 대부분 포기하고 자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과 돈, 그리고 사회적 비용은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고등학교 졸업생이 약 50만 명이 되는데 모두 수능을 봅니다. 그리고 수험생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과 대학교에 입학 정원이 있으니 누구나 원한다면 대학생이 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고3 졸업생의 약 90%가 대학에 바로 진학하고요. 나머지 10%는 재수 등으로 또다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생이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대학을 진학해서 또다시 남아있는 경쟁을 이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미 경쟁은 끝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경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대학 서열로 취업 등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런 현실을 잘 모르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냉혹하지만 현실이 이런 것이죠. 다만 이런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 경쟁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려는 헛된 마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녀가 한 명 정도밖에 없는데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빚은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 때문이죠. 자기 자식이 인서울 대학에 다닌다면 만족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서울을 나온다 하더라도 4년 후 또는 6년 후 잠재적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동안에 위안을 받고 싶어서인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좋든 싫든 간에 대학 서열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학원,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까지도 모두가 공감하는 서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등이요. 그런데 중경외시를 나와도 대기업 취업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하 대학을 나온다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기업 취업은 정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으로 서열이 정해지고 경쟁이 끝났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니 또다시 쓸데없이 시간과 돈,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죠.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전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만 하더라도 대기업 취직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을 나온 동기가 대학 학점이 4.0을 훨씬 넘는 좋은 점수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 다른 동기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공부를 잘했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면 학점을 잘 주는 대학이라고 평가했을까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 동기의 학점 말에는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치부한 것이죠. 서열이 떨어지는 대학에서 아무리 탁월한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니,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서열이 밀려도 대기업을 다니기는 했습니다. 물론 승진과 성공을 보장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결정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부한 탓에 너무 나이가 먹어서 서열을 깨닫고 나서 취업을 준비한다면 이미 너무 늦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열에서 밀려 대기업 등 취업이 안 되면 알바 등으로 취업 재수까지 하다가 결국 잉여 인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은 모두 너무 오랫동안 경쟁을 하게 만드는 사회의 부조리에서 비롯되었고 학부모와 학생은 포기하지 않는 그릇된 욕심에서 기인된 경우가 혼합된 것이죠. 과연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즉, 취업을 하기 위해서죠. 일부는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이상을 실현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직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꼭 부자가 되기보다는 생활비를 벌고 은퇴 준비를 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대학을 가는 이유가 특권층이 되고 요직을 차지하며 또 대기업 취직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는 마당에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대학을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냉철하게 판단해 볼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착실하게 한다면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비싼 쇠고기를 먹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쇠고기를 좋아한다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부질없이 오랜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행복이란 것을 잃어가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가져보지만 그것 또한 낙오자들만이 가지는 일종의 절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여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취직해도 40대가 되면 명예퇴직 등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자업자득인 경우도 있고 자발적인 퇴직도 있겠죠. 그런데 모두 퇴직을 하게 된다면 치킨집을 오픈한다고 하니 굳이 대학 전공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학에서 치킨집 개업과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물론 자주 섞인 말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아니, 어쩌면 대학을 나오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업과 연관이 거의 없는 교육을 오랫동안 시킨다는 OECD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을 반드시 나올 필요도 없고 나만의 직업을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 앞에 아직도 대학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대학을 나오는 것이 대학교와 교육 관계자들을 위해서 하는 희생이라면 몰라도 굳이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아닐 수 없겠죠. 지금 청년 백수가 늘어나고 M4 세대가 등장하여 연애는 물론이고요. 결혼과 출산은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지옥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고용이 적어지고 경제 발전이 약화되어 생기는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너무 오랫동안 경쟁한다는 점이죠. 바로 사회가 젊은이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이 사회의 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오랫동안 학교에서 배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공부에 대한 경쟁은 이쯤에서 포기하고 자신만의 직업을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너무 신랄하고 적나라하며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저의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